어제와 오늘 사이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양초연안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앞으로 익숙하게 들으실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초선 의원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당 상황이겠죠. 길진 기자에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간에 물론이고요. 야당 내에서도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제안하면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없네요. 그 대선 때의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초라는 게 바로 문재인 대표가 초선이고 네. 안철수 의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초선 두 분이 당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 네. 초선 두 사람이 좀 과하다. 네. 이런 뭐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양초연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저 두 분이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가 서로 간에 깨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대가 어떤 제안을 해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역제안을 하고 또 다른 역제안을 하면서 지금 새누정치민주연합의 이 분열이 지금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지금 길진규 기자가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상대의 얘기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런 장면의 일부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싫어 모두가 화합하는 감동과 파격을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장 성사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혁신위의 혁신안 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방금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혁신위에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혁신이 뭐 한 문장에 4번이나 들어가는데요. 길진 기자, 그렇게 혁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서 당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새로 제안한 것이 혁신 전대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 경쟁을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방법대로 하자는 주장이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대 이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오늘 광주 가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기득권에 연연해서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또 기득권이라고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네. 간에 이 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광주에서 한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혁신 전당대회는 더 큰 혁신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건 문재인 대표께서도 가지고 계신 문제인식입니다. 이대로 가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표께서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어떠세요? 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전제 핑퐁을 동일한 선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 안철수 의원의 많은 경우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정치력에 미약한 경우가 있었지만 네. 문재인 대표가 당원 당규에도 없는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권을 나누겠다. 네. 결국 세 사람이 과도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운영에 비춰보거나 네. 또 어떤 정상적인 정당의 운영에 비춰볼 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러한 중대한 본인이 네. 당원들이 당신이 대표하고 여기 최고위원들하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의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을 하라라고 말하자면 당의 헌법에 입각해서 당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전혀 근거 없이 우리가 제일 센 대권 주자 세 사람이니까 우리 세 사람이 당권 나눠서 할 테니까 조용히들 해서 우리 딴소리 말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고 당원들이 선출된 또 국민 참여까지 해서 이루어진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성훈 의원 말씀은 만약에 문안박 3인의 연대를 만들고 싶으면
규정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공동 통치할 수 있는 네. 당 운영 방식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네. 만일에 세 사람을 하겠다 그러면 대표직부터 사퇴를 해서 비대위 구성 체제로 가고 네. 그 비대위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이끄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비대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최고위원들까지 의사가 반영된 이런 형태로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하거나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식으로 그럼 전당대회 오케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자 해서 본인도 다시 출마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시 새로운 대표 체제를 구성하거나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지고 간다. 나는 당원들이 선출해준 대표다. 네. 혁신이 얼마 전에 뭐 반대 있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박수까지 쳐서 나 혁신안 통과됐고 대표 재신임 받았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 책임하에 총선 치러서 간다. 그 네. 책임 내가 진다.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야지 네. 그도저도 없는 저런 초법적인 저런 운영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동렬의 비판을 받을 수 없는 네. 저는 당연한 안철수의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결진 기자.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다양한 선택이 있겠지만 그거는 문재인 대표의 마음이겠지만 지금 박성원 의원이 지적한 거예요. 문안박 연대라는 게 당의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규정이 없는 일이다. 라는 그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왜냐하면 네. 문안박 연대라는 과도 지도 체제가 출범을 하면 당원들의 선출로 의해서 뽑힌 선출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유명무실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필요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 대표도 그 문제가 제기되자 네. 그 뭐 당규를 바꿀 수 있다. 당원 당규를 그걸 위해서 어떤 원한다면 네.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죠. 네. 일단 당규를 바꾼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절차가 제대로 밟혀질지 또 다른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동의했을 때 그런 네. 절차까지 밟겠다라고 밝혔던 건데 네. 지금 그 문안박 연대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탈당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취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야당 상황이 그 문재인, 안철수란 두 초선 의원이 주도하는 가운데 혼란이 굉장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옛날 정치에 대한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옛 정치인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저 장면이죠. 예, 오늘 민취업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민취업은 1984년도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이 만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지금은 이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이어받았죠. 네. 그분들이 그동안 사이가 그렇게 소원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통합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취지에 따라 빈소에서 저분들이 여러 번 조우를 했고요. 네.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상도동계의 당시에는 막내였던 네. 지금은 새누리당 대표를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저 자리를 주최를 했고 네. 당시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민취업 멤버들 상도동계, 동교동계 여러분들 한 200여 분이 모여서 오늘 송년회를 했습니다. 아주 엉엉 울었던 최영우 전 장관 그리고 옆에 훈홍, 김상현 전 의원까지 보이는데요. 그러면 동교동계 출신의 두 분이죠. 정대철, 권노각 두 고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나는 이미 내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에게 내 의견을 다 제시했는데 그것이 꼬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이 지도 체제 갖고는 선거 치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모두 공감이라 어떤 방법을 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노갑 고문은 좀 보기에 좀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좀 잘못해가지고 정대철 전 그 고문의 이름을 저희가 잘 붙였는데 이제 현지역에서 많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젊은 제작진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네요. 예, 아무래도 동교동, 상도동은 그 YS DJ라고 하는 두 거목이 함께 그 독재에 대항해서 어떤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현재의 야당의 질이 멸렬한 모습, 특히나 그 어떤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 어떤 호남 정서 또 당의 기본이 되는
그동안의 그 중도 개혁주의 이런 부분을 다 네. 담지 못하고 네. 어떤 한쪽으로만 달려가면서 당이 계속 약체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따갑게 지금 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원로들이 갖고 있는 고언, 그 고언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후학들이 어떻게 있을까요?